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있잖아요. 웹2라고 하죠. 그리고 요즘 엄청 뜨거운 웹3. 이 둘,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요,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오늘 제가 그 차이점을 아주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네이버나 페이스북 쓰는 거랑 비트코인이나 NFT 같은 거 다루는 게 느낌이 확 다를까?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느낌 받아보셨죠? 좋아요.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웹2는요, 모든 게 딱 정돈된 거대한 백화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웹3는 자유분방한 벼룩시장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 백화점이랑 벼룩시장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네, 바로 누가 주인인가, 누가 이걸 운영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차이를 딱 보여주는데요. 진짜 재밌죠? 웹툰은 보세요. 가운데 강력한 허브가 있고 모든 게 거기로 연결되는, 뭐랄까, 바퀴 같은 모양이죠. 근데 웹시리는요, 중심이 없어요. 그냥 서로 얽히고 설킨 그물망 옅어요. 어느 한 곳이 무너져도 전체는 끄떡없는 거죠.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 표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백화점에서는요, 우리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 그 백화점, 그러니까 기업이에요. 중앙 서버에 다 저장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하지만 벼룩 시작은 달라요. 내 데이터는 온전히 내 것. 블록체인이라는 모두가 함께 쓰는 공공장부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소유권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돈 문제는 어떨까요? 이 운영 방식의 차이가 경제 모델을 어떻게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백화점 모델, 즉 웹2에서는요, 기업이 서버 비용 같은 월세를 내요. 그럼 우리는 공짜로 쓰냐? 아니죠. 우리 개인 데이터나 광고를 봐주는 걸로 그 값을 치르는 셈이에요. 근데 웹3 벼룩시장은요, 그런 거 없어요. 사용자가 거래 하나하나 할 때마다 가습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통행료를 직접 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웹2는 회사가 운영비를 다 떠안고 대신 우리 데이터로 돈을 벌죠. 반면에 웹3는 그 비용 자체를 네트워크 참여자들,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들한테 쫙 분산시키는 거예요. 책임도 보상도 다 함께 나누는 구조라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소유권이나 비용 구조가 다르니까 당연히 뭔가를 만들고 관리하는 방식도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겠죠. 웹2 개발 문화를 한마디로 하면 빠르게 움직이고 그때그때 고친다 이거예요. 일단 시장에 빨리 내놓고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해결하는 거죠. 속도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웹3는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블록체인에 한번 올린 코드는 뭐랄까 거의 돌에 새기는 거랑 같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불변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일단 저지르고 보자가 절대 안 통하는 거죠. 배포하기 전에 2번, 3번, 아니 수십 번 확인하고 보안에 목숨을 걸어야 해요. 이런 근본적인 차이점 때문에 개발의 모든 단계가 달라져요. 디자인 단계부터 웹2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편할까를 고민하지만 웹3는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토큰 경제는 어떻게 설계하지?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해요.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웹2는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땡인데 웹3는 아예 새로운 계약으로 이사가는 수준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개발자들이 쓰는 연장통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웹2 개발자들은 주로 서버가 쌩쌩 잘 돌아가는지 성능 관리에 필요한 도구들을 써요. 반면에 웹3 개발자들은 한번 기록되면 끝인 이 블록체인 데이터를 샅샅이 들여다보고 모든 게 문제 없이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포커스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럼 이렇게나 다른 두 세상이 만약에 서로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합쳐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금융 분야에서 아주 흥미로운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그 미래를 살짝 엿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건 정말 사건이죠. 예를 들어 2025년 말에 우리나라의 거대 웹2 금융 플랫폼이랑 제일 잘 나가는 웹3 암호화폐 거래소가 합병을 딱 발표하는 거예요. 웹2의 막강한 사용자 데이터랑 웹3의 디지털 자산 기술이 만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기대되지 않나요? 이들이 함께 그릴 5개년 계획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처음 1년은 아마 서로 다른 시스템을 통합하고 규제를 맞추는 데 쓰겠죠. 그러고 나면 2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AI를 이용한 투자 시스템 같은 걸 내놓기 시작할 거고요. 결국에는 토큰화된 자산,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나 음악 저작권 같은 것까지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좋아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제 은행 계좌 내역, 웹2 데이터랑 코인 지갑, 웹3 데이터를 싹 분석해서 초개인화된 금융 상품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AI가 알아서 24시간 내내 토큰으로 쪼개진 부동산이나 저작권을 사고 팔아주고요. 보안도 훨씬 강력해져서 은행 사기나 블록체인 해킹을 동시에 막아내는 거죠. 결국 모든 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백화점, 즉 웹2는 우리에게 편리함과 빠른 서비스를 주는 데에 집중하고요. 벼룩시장, 즉 웹3는 보안과 내 것은 내가 갖는다는 소유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기술이 더 좋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인터넷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거대한 플랫폼 기업일까요? 아니면 바로 우리, 사용자 자신일까요? 미래의 인터넷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걸 다 갖춘 더 거대한 백화점이 될까요? 아니면 모두가 주인이 되는 더 넓은 벼룩시장이 될까요? 혹은 이 둘이 합쳐진 우리가 아직 상상도 못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